어? 사람인가? 아직 살아있어. 그저 얼어가는 아이를 구했을 뿐, 이 작은 선이가 인생 송두리째 뒤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평화롭던 초가집에 칼을 든 자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우리 누나 건드리지 마. 절박했던 산골 꼬마가 목숨 걸고 지켜낸 이 소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작다뜻한 옛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옛날 옛적, 조선 땅 깊은 산골에 강단우라는 10살 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누나마저 병으로 떠나보낸 뒤 단우는 누렁 강아지 시루와 단둘이 외딴 초가집에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나이였지만 단우는 보통 아이와는 사뭇 달랐는데 지렛대와 도르래의 원리를 스스로 깨우쳐 뚝딱 만들어내는 천재였기 때문이었죠. 처마 밑에는 무거운 땀감을 거뜬히 들어 올리는 도르래 밧줄이 매달려 있었고 마당 곳곳에는 숨겨져 있었음들은 덫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단어를 신기하게 여기면서도 어린 것이 홀로 험한 산속에서 어찌 살아가나 안쓰러워했어요.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고 눈발이 하늘을 뒤덮어 파고들고 눈발이 그늘심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궁궐에서는 크나큰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대비마마께서 원인 모를 병환으로 자리에 누우신 것이었습니다. 차도가 없자 결국 강원도의 따뜻한 온천으로 온행을 떠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행렬 속에는 12살 난 어린 공주 일영이 함께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를 지극 대비마마의 손을 잡고 병석에 누운 대비마 손을 잡고 밤새 줌들 삼키며 쾌차하시기만을 빌었습니다. 온행 행렬이 험준한 산길을 지나던 어느 밤이었어요. 차가운 밥방 공기를 쐬고 있을 때 낯익은 호위무사 하나가 은밀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조아리며 나직이 속삭였어요. 공주마마. 단번에 낫게 할 약초밭이 있사옵니다. 일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령이냐? 그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호위무사는 더욱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어요. 다만 남들 모르게 몰래 와야 남들 모르게 눈이 멀어 타녀하옵니다는 가매들을 고시고 또 그 소사군도 미믿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인들 꺼운 타익난 생각뿐이었어요. 일영은 두꺼운 옷을 여미고 호위무사의 뒤를 따라 어두운 산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눈밭을 헤치며 한참을 걸었건만 약초밭은커녕 험한 벼랑 길만들 나끈히 해녀 이상한 니세를 느낀 추고 물었습니다. 아직 멀었느냐? 어찌 이리 깊은 곳까지 들어온 것이냐? 바로 그 순간이어 물었습니다.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칼을 뽑아들며 공주마마 원망은니다 마시오. 본색을 마시지요. 다시는 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두렸음을 깨달은 것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험악한 사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며 일영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벼랑 끝 허공을 밟았어요. 절체절명의 그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온 산을 울렸어요. 마치 산신령이 노한 것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거대한 눈더미가 우르르 무너져 내리며 눈사태가 일어났어요. 갑작스러운 자연의 분노에 휩쓸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영 역시 쏟아지는 눈더미에 휩쓸려 까마득한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일영은 눈더미 속에서 간신히 몸을 빼내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고 신발 한 짝마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뒤였어요. 일영은 정처 없이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극심한 한기와 탈진이 몰려왔고 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할머니. 소녀가 죄송하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중얼거리며 일영은 어느 낡은 살인문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초가집이 단우의 보금자리였어요. 마침 바깥에 나와 파묻힌 일영을 발견했습니다. 어? 이게 뭐야? 시루야, 시루야. 이리 와봐. 단우는 눈을 비비며 다가갔고 낯선 소녀를 발견했어요. 강아지 시루가
킁킁거리며 소녀의 얼굴 냄새를 맡았습니다. 단우는 급히 소녀의 코앞에 손을 가져다 대보았어요. 어서 데려가야겠다. 단우는 자신보다 큰 일령을 작은 등에 업으려 애를 썼어요. 으차. 무겁다. 끙끙대며 겨우 등에 업었지만 그도 남은 시한 눈치 없이 단우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당기며 재촉했어요. 야, 시루, 넌 돕지도 않을 거면 짖지나 마. 시루는 아랑곳하지 않고 꼬리만 흔들어댔습니다. 결국 단우는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일령을 따뜻한 방 안으로 옮겨 눕혔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령의 옷이 온통 저 얼어붙어 있었는데 사내아이가 낯선 처자의 옷을 갈아입힐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사내아이가 잠시 고민하자가 산 아래 마을의 동갑내기 친구 보리에게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보리네 집에 어떤 누나가 쓰러졌는데 보리야, 옷이 다 얼었어. 내 옷 집에 어떤 누나가 주고 직접 와서 갈아입혀줘.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온 거야. 보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단우의 다급한 얼굴을 보고는 끄덩이친 낙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찢어지면 내가 다 물어내 대. 투덜거리면서도 보리는 가장 아끼는 깨끗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챙겨 단우를 따라 산을 올랐습니다. 초가집에 정성껏 갈아입 들어가 저줄은 그 사이 단우는 자신이 직접 고아나 주웠어요. 열기 집중 온돌 장치를 가동시켰습니다. 한 곳으로 모이도록 설계된 것으로 방바닥을 절절 끓게 만들 수 있었어요. 얼음장처럼 굳어버린 일령의 체온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우는 그날 간호했어요. 약초를 다려 먹이고 이불을 여러 겹 덮어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만 일령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어요. 일령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새벽이었어요. 밤새 간호하느라 지친 단우가 화롯가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처음 보는 낡은 천장이 눈에 들어서왔고 허름한 방 안 풍경에 일령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봐라. 감히 네 안전이라고 나를 이런 누추한 곳에. 습관 철옹을 치려던 일령이 문득 10살짜리 나쁨아와 강아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일령은 자신이 쫓기는 신세임을 퍼뜩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산에서 길을 잃은 몰락 양반가의 여식이다. 내가 나를 구한 것이냐? 잠에서 깬 단우가 눈을 비비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누나 배고프지 않아? 단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따뜻하게 끓인 약초 죽을 내어주었습니다. 일령은 체면을 차리려 했지만 결국 일령은 며칠을 은 허겁지겁 죽그릇을 비워냈습니다. 따뜻한 죽이 뱃속으로 들어가자 온몸에 힘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칠간을 먹자마자 다 까무룩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단우는 일여간의 조난으로 극도를 다시 여며주고는 부엌으로 나가 또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어요. 낯선 손님을 경계하는 듯 캉킁 거렸습니다. 쓰다듬으며 다분우는 자킁 떠 머리어준다. 시루야, 저 누나 좀 지켜줘. 알았지?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독한 수라상을 견디지 못했어요. 궁궐에서 수시터 물리친 적은 있어도 이렇게 배가 고파본 적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부엌 항구 밖걸음을 부엌 한 구석에 강아지 히루에를 종여 있었고 그 안에 삶은 감자 몇 개가 담겨 있었어요. 일령은 두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간을 집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누나 뭐해? 뒷간을 가려다. 잠에서 깬 단우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일령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나 그저 물을 마시려고, 나은사머신이 달아 마시려고. 하지만 일령의 손에 쥐어진 감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거 시루 밥인데. 배고프면 내가 따뜻한 거 해줄게. 일국의 공주가 강아지 밥을 훔쳐 먹으려다 달킨 것이었습니다.
일영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신분의 장벽이 슥꽝 첫 무너져 내려. 이 거색한 사건 이후 하루 이틀이 지나며 일영은 차츰 낯선 산골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하지만 만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누나, 밥값은 해야지. 단우는 밥 짓기와 빨래까지 온갖 집안일을 일영에게 시켰어요. 차가운 냇가에서 빨래를 하라는 말을 켰습니다. 내가 빨래를 하라고? 태어나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는 일영이었어요. 정체를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없었습니다. 살이 에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걸레를 쥐어짜려니 손가락이 얼어붙을 것만 같았습니다. 콘데도 단우는 구박의 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누나 그것도 못 써요. 그러나 그것도 못 짜. 힘을 줘야지. 일영은 속으로 이를 갈며 생각했어요. 감히 나에게 일이 영광인 줄 알아라 하게. 하지만 입 밖으로는 그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된 노동 속에서 일영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만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분찬 투정을 하더던 날들이 부끄러워졌어요. 단우는 입으로는 툴툴거리면서도 아궁이에 일영의 불을 지폈습니다. 차가운 말 속에 숨은 따스함을 일영은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눈보라 속에서 만난 두 아이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몰아쳤지만 방 안에는 은근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도록 일영의 기침은 좀처럼 낫지 않았어요. 밤방 안을 기침 소리가 작은 안을 거친 채웠습니다며 단우는 입으로는 기침 소리에 잠을 못 자며 투덜거렸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걱정이 되어 밤잠을 설치곤 했어요. 이불열이 가시지 않아 미열이 살촌지않지 않아 손바닥이 뜨끈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단우는 말없이 냉수에 적신 헝겊을 일영의 이마 위에 올려주었어요. 단우는 괜히 쑥스러워져 고개를 휙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단우는 마당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마음을 굳히고 산을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약초를 쌈짓 돈이 있었는데 원래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수품을 사려고 아껴두던 것이었어요. 읍내까지 한달음에 뛰어갔습니다. 읍내 약방에서 기침에 좋다는 귀한 도라지청 한 단지를 사들고 헐레벌떡 산을 다시 올라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다리가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닭각진우가 초가집에 도랑을 내밀었어요. 이거 기침에 좋대. 얼른 먹어. 일영은 농그랗게 드너묵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분명 비쌌을 터인데 단우는 괜히 머쓱적해져서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냥 있던 거야. 빨리 낫기나 해. 기침 소리 때문에 시루가 잠을 못 자. 말은 귓불이 빨갛게 달아오른 것을. 귓불이 빨갛게 놓치지 않았습니다. 달콤 쌉싸름한 도라지청을 삼키며 일영의 마음 한구석이 따스해졌어요. 투덜대면서도 자신을 챙기는 궁궐가 귀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 먹어봤지만 이 작은 도라지청 한 숟갈이 유독 달게 느껴졌어요.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영은 몰래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쳤어요. 어린 아이의 순수한 정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꾸벅꾸벅 졸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줄 알았는데 한밤중에 단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일영이 놀라 눈을 떴을 때 단우는 멍한 눈으로 퍼져다보고 얄서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몽롱한 눈빛이었어요. 단우가 떨리는 손으로 일영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누나, 우리 누나가 살아서 돌아온 줄 알았어. 단우의 목소리가 울음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작은 어깨가 심하게 들썩이며 서러운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유일한 혈육이었던 누나마저 얼마 전 병으로 떠나보낸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과 외로움이었어요. 일영은 그제야 모든 슬픔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단우가 낯선 자신을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는지를 말이에요. 이 아이는 자신에게서 떠나간 누나의 모습을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려왔어요. 이령은 말없이 단우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등을 속삭였어요. 울어도 괜찮다. 실컷 울어라. 한참을 울던 단우가 일영의 품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눈물 새근 고른 숨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일영은 아이를 조심스레 눕히고 이불을 주머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창호지 문 너머로 쏟아지는 달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일영의 마음 한켠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일영은 단우와 부리와 함께 지내며 산골 생활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삭감 하나를 얻기 위해 어린아이들이 험한 산비탈을 오르내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겨우 하루치 밥과 땀감을 마련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보리는 동상에 걸린 손가락 끝이 터져 피가 맺혀 있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 웃음을 지었어요. 탄우는 흥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은 고된 삶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씩씩하게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어요. 일영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궁궐밖 백성들이 매서운 추위 속에서 얼마나 춥고 굶주리며 살아가는지를 난생 처음으로 뼈저리게 실감했어요. 따뜻한 정각 안에서 수라상의 반찬 투정을 하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비덩부리던 날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백성의 고통을 그 까마득히 모른 채 편하게 살았던 과거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일영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반성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만 자란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철없었는지를 깨달았어요. 왕족으로서 백성을 보살펴야 할 자신이 오히려 백성의 삶을 외면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일영은 마음속 깊이 다짐했어요. 언젠가 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백성의 마음속을 진정한 어린 공주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왕족의 그릇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도 잠시였어요. 어느 날 오후 산 아래에서 왈가닥 소녀 하나가 고구마 보따리를 들고 씩씩하게 산을 올라왔습니다. 단우의 유일한 동갑내기 친구인 보리였어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낯선 처자를 발견서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고 일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보리가 단우에게 물었어요. 단우야, 거침없는 말에 내가 주워 올랐습니다. 보리는 일영에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보리는 일영의 뽀얗고 고운 손을 가리키며 저 좀 봐. 일영이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거지라니. 무례하구나. 나는 양반가에 보리는 전혀 기죽지 않고 팔짱을 끼며 쏘아붙였어요. 양반이 남의 옷 빌려 입고 보리가 품에서 구운 고구마를 꺼내며 단우에게 내밀었습니다. 단우야, 내가 고구마 가져왔어. 너만 먹어. 단우에게만 고구마를 건네는 모습에 일영의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12살 먹은 일국의 공주가 10살짜리 계집아이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척해라 하지만 콱담은 낼 수도 없었어요. 일영은 콱 화를 낼 수 사이로 몰아쉬었습니다. 고고 분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결국 오기가 솟구친 일영이 나도 할 줄 안다. 커다란 도끼를 낑낑대며 들어 올렸습니다. 장작을 패서 자신도 일을 할 줄 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태어나서 도끼를 잡아본 적이 없는 일영이었습니다. 무거운 도끼머리가 휘청영을 잃었어요. 아찔한 헛손질 끝에 일영은 그대로 뒤로 벌러덩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엉덩방아를 짜부며 치마가 흙투성이가 되었어요. 아이고 배야. 양반이 장작도 못 패면서 뭘 할 줄 안다는 거야? 일영의 얼굴이 귀까지 새빨갛게 물들었어요. 부끄러움과 분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바로 그때 집안에서 단우가 머리를 긁적이며 나왔어요. 누나, 장작은 그렇게 패는 게 아닌데. 단우는 처마 밑에 미리 묶어둔 튼튼한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밧줄 한쪽 끝을 잡고 힘껏 당겼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거운 땀감 더미가 가뿐히 공중으로 쌓이기 시작했어요. 일영과 보리가 동시에 입을 딱 벌렸습니다. 땀감을 거뜬히 올리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단우가 씩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도르래를 쓰면 힘이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 속도 일영은 이 어린아이의 천재적인 수 없었어요. 보리는 괜힘동 굴렀습니다. 또 한 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보리와 일영 사이에는 묘한 장리 온 기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자신이 단우를 제일 잘한다며 으스댔습니다. 단우야, 우리 어렸을 때 같이 개울에서 물장구 치며 놀았잖아. 기억나지? 열뇌 곁에 찰싹 붙어있는 보란 듯이 일영은 못마땅했어요. 고작 어린 것어요. 저린 것이 뭘 안다고 저리 텃세를 부리는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일영은 속으로 끙끙 앓으며 씩씩거렸어요. 강아지 시루마저 일영의 편을 들었습니다. 일영이 간시가 냉큼 달려와 품에 폭 안기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애교 가득한 눈으로 일영을 올려다보며 읽는 배신이었습니다. 인더 단우 곁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시루마저 일영에게 빼앗기자 보리는 울화가 치밀었어요. 이 배신자 강아지, 내가 지난번에 빼앗기 준 건 잊은 거야? 내가 시루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영의 품에서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보리가 한숨을 푹 쉬며 끼어들서려는데 보시는 원래 간식 준 사람한테 가는 거야. 내가 빼다귀 들고 오면 또 너한테 갈걸? 지극히 현실적인 단우에 밀었어요. 일영이 소재를 부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보리의 시샘 어린 눈빛은 사그라들 줄 몰랐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방 안에서 단우가 내 설계도를 외침이 터져 나왔어요. 단우가 가장 아끼던 발명품 설계도가 방구석에서 갈기져진 채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단우의 눈에 장치의 설계도였어요. 단우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공을 맺혔습니다. 보리가 달려와서는 방 안에 있던 일영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분명 저 언니가 그런 거야. 일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어찌 그런 누명을.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일영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숨기고 있는 처지에 해명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영은 고개를 떨군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보리는 팔짱을 끼고 승리자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구석에서 바스락거리는 들려왔어요. 보은지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먼지 쌓인 틈새에서 회색빛 쥐인지 한 마리가 종이 조각을 물고 달아나려는 것이 보였어요. 단우가 쥐 때문이었어. 알고 외쳤습니다. 알고 보니 일영은 밤중에 종이를 가다먹으려는 쥐를 쫓으려다 설계도가 찢어진 것이었어요. 단우가 고개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낭에게 박대한 동훈아, 내가 의심해서 미안해. 일영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괜찮다. 오해가 풀렸으니. 나도 미안해. 한버 쓰게진 엄부로 단정 지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셋 사이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어요. 서로와 화해를 거침해가 깊어진 것이었습니다. 보리는 여전히 일영에게 티격태격했지만 예전처럼 날카로운 텃세를 부리지는 않았어요. 일영도 바리의 까탈스러움이 사실은 단우를 아끼는 마음에서 새 아이와 강아지 시루는 점점 진짜 가족처럼 되어갔어요. 험한 산골 초가집에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셋이 둘러앉아 저녁밥을 먹는데 보리가 느닷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밥 먹는 모습은 양반 맞는 것 같기도 하네. 보리가 씩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장작 패는 건 양반 같지 않아 나. 내가 가르쳐 줄까? 뜻밖의 제안에 일영이 눈을 깜빡였어요. 이려 먼저 손을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르쳐다오. 그 보리가 환하게 웃음 진짜. 가르쳐다오.
다누도 따라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강아지 시루가 꼬리를 흔들며 창호지 문 너머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작은 초가집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어요. 서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 세 아이는 어느새 서로에게 되어 있었습니다. 궁궐의 공주도 왈가닥 소녀도 모두 그저 함께하는 식구였어요. 따뜻한 온기가 방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어느 화창한 날 아침이었어요. 다누가 들뜬 목 모았습니다. 이령화가 보리를 모았습니다. 오늘 음대 장통은 터 가는 날이야. 며칠째 산송일 갓떠한지 빛났어요. 보리도 신이 나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새 아이와 강아지 시루는 아침 일찍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활기찬 읍내 장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좌판마다 온갖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흥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북적북적 울려 퍼졌어요. 떡 익는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처음 보는 장터 풍경의 일영은 연신 고개를 두리번거렸어요. 궁궐 밖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진짜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일영의 가슴이 진 보따리를 풀며 장터 한 구석이 시작했어요. 다누는 등에 다는 보따리를 잡았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며칠 동안 산에서 캔 귀한 약초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어른들도 산의 지형을 손바닥 보던 것이었습니다. 다누는 산 꿰뚫고 있어서 남들이 모르는 약초 군락지를 여럿 알고 있었어요. 눈을 휘둥해 약초를 보더니다. 이건 산삼 못지않은 귀한 약초로구나. 어디서 났느냐? 다누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밀이에요. 노련한 약재상과 한바탕 흥정을 벌인 끝에 다누는 일영은 어린아이가 어른과 당당하게 흥정하는 모습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하지만 영웅 겐체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따리 찬 쪽에서 정교하게 만든 짐승더녀, 노련한 사냥꾼들이 다누의 켈터치를 놓았습니다.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허허허. 값을 쳐주마. 서로 먼저 사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다누는 덕값을 2배로 받아낼 수 있었어요. 쏠쏠하게 돈을 번 다누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영과 보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서 함께 웃음꽃을 피웠어요. 장터 한쪽에 바구니를 펴놓았습니다. 나물 사세요. 갓캔 싱싱한 나물이에요. 앳된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보리의 모습이 귀여웠어요. 일영도 옆에 서서 장사를 도왔습니다. 소녀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장터 구경 나온 아낙네들이 예쁜 아이들이라며 나무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심술궂게 생긴 무리 써넛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습니다. 키가 훤칠한 녀석이 앞장서서 보리의 바구니를 발로 걷어찼어요. 흐가 우수성되었습니다. 야, 이 좌판 자리는 우리 자리야. 당장 꺼져. 보리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여기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보리의 바구니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무리 중 하나 다 가져가야겠다. 기령이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영훈신이야 떠 송정이야. 하지만 덩치 큰 무리 앞에서 어린 남의 소녀들의 힘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보리의 눈에 억울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통으로 명중했어요. 악! 비명과 함께 녀석이 얼굴을 감싸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뒤어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오르며 무리들의 시야를 가렸어요.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허우적 들려왔습니다. 누나들한테 손대지 마. 다누가 나뭇가지와 가죽끈으로 만든 새총을 들고 서 있었어요. 도르래 장치에 콩 주머니냐시 연결해서 연사한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기상천외한 공격에 무리들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뭐야 이 꼬마는? 다누가 콩 대신 돌멩이가 날아갈 거야. 다음엔 콩 대신 돌멩이가 나갈 거야. 어서 꺼져. 무리들은 코피를 흘리며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두고 봐라 이 꼬마들. 도망치는 뒤비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보리가 달려와 다누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단우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일영도 안돼 한숨을 내쉬며 정말 대단하구나 흐트러진 나무를 주워 담았습니다. 언제 저런 장치를 만들어둔 게냐? 일영의 물음에 단우가 머리를 각정 대답했어요. 장터 올 때마다 저런 무린 다짐 나이에 이미 있어서 세상 물정을 꿰뚫고 있는 단우의 영특함이 놀라웠습니다. 소녀들의 눈에 단우가 한없이 든든하고 멋지게 보였어요. 연신 고맙다며 매달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새 아이는 장터를 떠나 산으로 향했어요. 돌아오는 길은 저녁 노을에 물들어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신이 나서 신암땅장서를 스쳤어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새아이의 웃음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다고 그때 단우가 불쑥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이거 오늘 번 돈으로 산 거야. 단우의 손바닥 위에 달콤하게 린 곶감 한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꽤 비싼 값에 파는 귀한 먹거리였어요. 곶감이다. 보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보리가 냉큼 입을 찬 눈빛을 보냈어요. 그 모습을 본 일영도 괜히 침이 꿀떡 넘어갔습니다. 체면을 차리려 했지만 저절로 입이 벌어지며 은근슬쩍 곶감 쪽으로 고개가 기울었어요. 곶감을 바라보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단우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아이고, 둘 다 이러면 내가 어쩌라고. 결국 단우는 곶감을 정확히 반으로 쪼갰습니다. 퍼졌습니다. 오물오물 곶감을 씹는 두 소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달콤하고 쫀득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일영은 난생 처음으로 곶감이 이렇게 맛있다는 것을 알았음이보다 이 반쪽 곶감이 더 달게 느껴졌어요. 곶감을 오물거리던 보리가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단우야 안센인. 당돌한 선언에 단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뭐? 장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일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단우처럼 총명한 아이는 더 훌륭하고 기품 있는 단우처럼 같은 여인과 맺어져야 아니 아무튼 안 된다. 말하다 보니 황급히 입을 이상한 틀어 막았어요. 보리가 눈을 부라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뭐라고? 언니가 왜 끼어들어? 나랑 단우는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라고. 정작 당사자인 단우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누나 보리야. 나 아직 10살이야. 단우는 옥신각신하는 둘을 뒤로 한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 튼한 밧줄이 생겨겨봐 뒀던 튼튼한 밧줄이 생각났거든요. 도르래 튼튼한 치에 쓸 재료를 고르며 멍하니 서 있는 단우의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소녀들의 티격태격하는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우의 머릿속은 온통 발명품 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새아이는 촉하지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단우의 낡은 집신을 바라보았어요. 구멍이 숭숭 뚫리고 바닥이 닳아 곧 신집 못하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낮에 장터에서 보여준 고마움에 무언가 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일영은 촛불을 켜고 바느질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툰 솜씨로 집신의 구멍을 꿰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태어나서 바느질을 해본 적이 없는 영일영이었습니다. 아약 날카로운 바늘 끝이 손가락을 깊이 찔렀어요. 날카로운 송골 맺힌 빨간 피가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일영이 손가락을 입에 물고 인상을 찡그렸어요. 누나, 손 다쳤어? 단우가 깜짝 놀라 달려와 일영의 손을 손을 폈어요. 손가락 끝에 맺힌 피를 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잠깐만. 단우는 부엌으로 뛰어고 돌아왔어요. 단우는 부엌으로 여가에 정성껏 약을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이런 건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치기만 하잖아. 단우의 눈에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대답했습니다. 일영은 쏙스러워 고개를 뭐라 푹 숙이며 대답하고 싶었다. 단우가 깨끗한 천으로 뭐라도 보던가 서우 흐렁송정의 초락을 조심스레 감싸주었어요. 서툴지만 따뜻한 손길이 일영의 단우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어요. 그때 단우의 품속 깊은 곳에서 일영의 품속 깊은 곳에서
뭔가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단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단우가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누나 반짝이는 것 같은데 용과 반짝이는 얼줄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영의 얼굴은 오페시였어요. 궁권은 황급히 옷깃을 여미며 시선을 때 아니다. 시선을 피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유품인데 적탄 말이 서툰 일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우가 캐묻진 않았어요. 모두가 깊이 잠든 한밤중이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이상한 그림자가 비쳤어요. 살인문 쪽에서 어슬렁 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이 얕던 일영이 먼저 눈을 떴어요. 그림자를 발견한 순간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았습니다. 자신을 습격했던 그 무추시한 사내주연지 찾아오는 것일까요? 단우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어요. 단우야, 밖에 누가 있는 것 같다. 단우도 잠에서 깨어 창호지 문을 바라보았어요. 분명히 낯선 그림자가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방화전을 가득 채웠어요. 바로 그때 마당에서 퍼덕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살려줘. 단우가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어요. 일영과 보리도 조심스레 뒤를 따랐습니다. 마당 덫에 발목이 걸린 채 엎어져 있었어요. 단우가 미리 설치해둔 방어용 덫이었습니다. 연불을 비춰보니 괴한이 아니었어요. 옆 마을에 사는 박진우라는 철없는 호랍이었습니다. 단우가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으로 물었어요. 호랍이가 얼굴을 붉히며 어물어물 대답했습니다. 그게 땀감이 없어서 조금만 빌리려고. 일영과 보리, 안도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단우가 한심하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저씨, 호라비가 부끄러운 듯 연신 머리를 들어와요. 호라비가. 단우는 연신 머리를 극적였어요. 결국 단우는 땀감 비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야 며칠 뒤 산 아래에 심상치 않은 소문이 퍼졌어요. 관아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유일한 기용 우물을 막아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기르려면 통행세를 내라는 억지를 부리며 백성들에게 행패를 부렸어요. 우물가에 놓은 백성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 엄은 아낙네도 허리 굽은 노인도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돈을 내밀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단우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물은 하늘이 들인 것인데 왜 돈을 내야 해? 이건 너무해. 단우는 하늘을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계곡에서 맑은 흘러내리는 것을 확인한 단우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대나무를 베어 반으로 쪼개기 시작했어요. 단우를 도왔습니다. 며칠 밤낮을 작업한 끝에 산속 계곡물과 마을을 길게 연결하는 수로가 완성되었어요. 맑은 졸졸 흘러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물을 받아 지레 마셨어요. 야, 물이다. 물이 흘러온다. 단우의 이름이 마을 전체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활약이 도리어 무서운 폭풍을 몰고 올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단우의 전체 도로 퍼져나갔어요. 백성들은 10살짜리 꼬마의 기발한 재주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눈구름을 몰고 올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단우의 소문이 들어갔어요. 탐유난 이 관리로 소은 관리는 흉년을 핑계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던 자였습니다. 사또가 이방을 불러 은밀히 명을 내렸어요. 그 꼬마가 만든 물건들이대 전부 가져다 하던데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나으리. 사또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어요. 어린아이가 만든 물건한테도 돈이 될 것 같아 무엇이든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이방이 몰래 초가집 마당에 잠입했습니다. 단우의 발명품이 쌓여있는 헛간으로 다가갔어요.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강아지 시루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낯선 인기척을 감지한 시루의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시루를 달래려 했습니다. 착하지. 이거 먹어라. 하지만 단우에게 훈련받은 영특한 시루는 간식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냅니다. 왈왈왈, 왈왈왈, 요란한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깬 단우가 방문을 열고 나왔었어요. 이방은 화들짝 놀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루야 뭐야 마당을 둘동이니다. 뭐야? 누가 왔었어요? 이미 아무도 없었어요. 누군가 다녀갔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단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었습니다. 마당 곳곳에 방어용 덫을 더 촘촘히 설치했어요.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대낮부터 산 아래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말 섞여 산을 울렸습니다. 잠시 후 험악한 인상의 포졸 대6명이 사또를 앞세우고 초가집 마당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일영과 보리가 놀라 방 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사또가 거드름을 피우며 부채를 강단우라는 놈이 너냐? 단우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습니다. 예, 소인이 단우입니다만. 무슨 일이신지요? 내 죽은 부모가 관아에서 빌린 환곡빚이 이만큼이다. 당장 갚거라. 터무니없는 액수가 적힌 문서를 보며 단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음이, 우리 부모님은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단우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사또는 콧방귀를 뀌며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포졸들이 단우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일영이 비명을 지른 짓이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하지만 연약한 소녀에 없었어요. 포졸 하나가 일영을 밀쳐내며 집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왕 온 김에 집안에 감나갈 만한 것들을 모조리 뒤져라. 단우가 정성 들여 만든 발명품들이 단우가 정성 들여 엉덩이 쳐졌음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서책 보따리가 아궁이 옆에 놓인 낡은 포졸의 눈에 띄었어요. 이건 뭐냐? 그것은 단우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 보물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유품인 서책이었어요. 포졸이 서책을 아궁이 불 속으로 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궁이 앞을 여준다. 안 돼. 일영은 서책을 꽉 끌어안으며 아궁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달궜지만 일영은 꿈쩍도 얼굴을 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부모님 유품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것이었어요. 포졸이 일영의 등을 밀치려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단우가 일영을 앞을 손댔어요. 작은 몸으로 일영을 감싸 안으며 결연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핏줄보다 더 진한 가족애가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찐찐 어린 것들이 불서스러기는 하나 빚은 빚이다. 끌고 가거라. 포졸들이 다시 다가오려는 그 찰나였어요. 갑자기 쾌 하는 굉음과 함께 살인문이 산산 보려는 산산 조각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쓴 산에 5명이 시퍼런 칼을 빼들고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절벽 아래까지 내려와 집요하게 산속을 뒤지던 그 무리였어요. 일영을 손가락 트리크이오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찾았다. 공주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얼어붙었어요. 공주라는 말에 사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소토가 일영의 비밀이 넙대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또가 다리를 후들후들 떨며 뒤로 물러섰어요. 꼭? 공주라니? 이게 무슨... 무리의 우두머리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방해꾼은 모조리 치워라. 칼날이 번뜩이자 사또와 포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히익, 도 방금 전까지 살려주시오. 사또가 비명을 지르며 무기를 내팽개쳤어요. 초설에 둘려진다. 포졸, 너나 할 것 같습니다. 꽁지가 빠지게 산책이 없었어요. 어린아이들 앞에서는. 위세당당하던 자들의 비겁한 민낯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검은 무리와 아이들만 남았어요.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눈빛만은 굳건했어요.
눈빛만은 굳건했어요. 나만 잡아가라.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일영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발 박도 건드리지 말아다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일영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여다. 그러주머리가 저 순순히 따라오시지. 칼라드는 어차피 그런 순간이 앞으로 내고 다가왔어요. 다가왔음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일영을 확 잡아당겨 등 뒤로 숨겼어요. 그리고 마당 구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 누나한테 손대지 번뜩였어요. 처마 밑에 연결된 튼튼한 도르래 밧줄을 단숨에 끊어버렸습니다. 밧줄이 끊어지는 순간 지붕 위에 숨겨져 있던 커다란 허공으로 날아올랐어요. 거대한 그네처럼 휙 하고 앞으로 내려온 통통나무가 앞장서던 사내들의 배를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크악! 비명과 함께 나동그라졌어요. 바람에 날리는 낙엽, 쓰러지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뒤따르던 사내들이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뭐야 이게? 또 다른 끈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처마 밑에 매달려 타당겼습니다. 처마 안에 담겨있던 고춧가루와 잼다. 그 안에 담겨있던 고춧가루와 재가 폭풍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맵디매운 가루가 사내들의 눈과 코를 덮쳤어요. 으아, 눈이야 눈. 이게 뭐냐 사내들이 눈을 비비며 허우적거렸습니다. cond어내놓은 가루다.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을 비비며 앞으로 나아가려던 사내들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단우가 물을 뿌려두어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이었어요. 우당탕, 쿵! 엉덩방아를 짜부며 나자빠졌습니다. 일어서려 해도 자꾸 맛만 미끄러져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광대노름 같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넘어진 사내들하 용감한 실렁이를 꽉 번개처럼 늘어졌습니다. 으악, 이게 좀 떼어내. 아야, 물지 마. 사내들이 발버둥 쳤지만 작은 강아지의 맹활약에 장정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일영과 보리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어른들이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범벅에 빙판에 미끄러지고 강아지에게 물린 사내들의 모습이 우습기 그지없었어요. 단우가 씩 알렸습니다. 말했습니다. 누나, 어서 뒷산으로 도망쳐. 시간은 범망쳐. 하지만 모든 덫이 작동한 지금 더 이상의 수단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우두머리가 눈을 부릅뜨며 일어섰습니다. 귀신 같은 형상이었어요. 이 꼬마 녀석. 분노에 찬 우두머리가 칼을 치켜들고 단우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일영이 비명을 지르며 단우 앞을 막아섰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뒷산 바위 틈에서 붉은 연기가 하늘 높이 피어올랐습니다. 보리가 단우가 만들어둔 소형 봉화장치에 불을 붙인 것이었어요. 붉은 연기가 하늘을 물들이며 붉은 연기가 멀리 퍼져나갔어요. 그것은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멀lun이었습니다. 멀리서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백 마리의 군마가 소리였습니다. 무리에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산층성이 너머로 깃발을 휘날리며 달려오는 무리가 보였습니다. 산등성이 왕실의 정예 호위군이었어요. 밤낮 없이 공살한 군사들이었음지던 충직하마마를 보호하라. 역적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장군의 불호령이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단우의 덫에 빠져 허우적대던 무리들은 손쉽게 제압당했어요. 스여, 우두머리 역시 호위군에게 포박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려두열 코설은 했어요. 일영이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 순간이었어요. 온몸의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단우가 달려와 일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나,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일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자신을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단우야. 일영이 단우를 꼭 끌어안았어요. 보리도 달려와 셋이 시루가 꼬리를 흔들며 그 주위를 둔둔 돌았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호위군 장군이 일영 앞에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공주마마, 무사하시어 천만다행이옵니다. 전하께서 얼마나 애타게 찾으셨는지요. 정말로 공주였구나 하는 생각에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장생각에 장작을 패고 곶감을 나눠 먹던 누나가 진짜 일국의 공주였던 것이었어요. 단우는 솥에 근설 도안친 자들도 산 아래로 얼떨 도망치던습니다. 산 아래군에게 덜미가 잡혀 끌려왔어요. 방금 전까지 위세당당하던 자들이 벌벌 떨며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란히 엎드린 모습이 대표초하심했어요. 일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흙먼지 묻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빛났어요.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일영이 품속 깊이 간직했던 붉은 옥패를 꺼내 하늘 높이 치켜들었어요. 찬란한 햇살을 받아 붉은 빛이 눈부시게 번쩍였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능번에 알아본 호의 시선이 그 옥패에 꿇었습니다.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영의 목소리가 마당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전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의 사정을 살피러 나왔다. 벼락 같은 호통에 그 사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이방도 이마를 땅에 짜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일영은 차가운 눈으로 엎드린 자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영모를 꾸민 내놈들의 일당과 어린 백성의 재물을 탐하고 저버린 탐관 오리의 죄를 엄히 다스릴 것이다. 사시나무 떨듯 바닥에 엎드린 자들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이 부른 참담한 결과였어요. 일영은 호위군 장군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모조리인 학형으로 압송하여. 장군이 고개를 조아리며 명을 받들었어요. 홍에다 포박당한 자들이 줄줄이 끌려가는 모습을 마을 백성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의 고열을 쩌자내던 자들의 최후여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관홍한 수탈당한 곡식을 백성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어라 읊조리던 백성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흉년을 핑계로 빼앗겼던 양식을 되찾게 된 것이었어요. 공주마마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기뻐하며 뛰어다녔어요. 죄상이 낱낱이 밝혀진 영모 반짓려준다. 반대파 일당은 전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어요. 보너가온 사또와 교활한 이방의 형식에서 쫓겨났습니다. 엄한 벌을 박곤지 상계를고 평생 보찜을 메고 험한 산길을 떠돌게 되었어요. 비참하게 살아가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받아 마땅한 최후였어요. 한편 단우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장작을 패고 자신에게 잔심부름을 시키던 것도 모자라 투덜대기까지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단우의 얼굴이 점점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공주마마? 그럼 내가 공주마마를 엎툴댄 거야?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어요. 잔심부름까지 시켰는데.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일영이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단우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흥부든 단우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굳게 잡았습니다. 공주의 따스한 손길에 단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일영의 눈에는 한없이 부드러운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우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내가 나를 업어다 살리고 밥을 먹이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다. 나는 너에게 목숨을 빚졌다. 단우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누나라고 부르며 티격태격했던 날이 주마등 스쳐 지나갔어요. 일영이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단우야, 너의 그 뛰어난 지혜와 따뜻한 마음은 이 좁은 산골짜기의 겨다. 일영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자. 내가 마음껏 장치들을 만들어 백성들을 백좁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주마. 금은보화 대신 배움의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기회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얼떨떨한 표정으로 단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허둥지둥 달려오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단우의 모습을 확인한 준한 보리의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단우야,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옷소매를 꽉 붙잡았으며 훌쩍이는 모습이 애처로웠어요. 한양에 간다며? 나는 어쩌라고. 보리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울지 마. 내가 꼭 다시 올게 치며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흥친. 한양 가서 나 까먹으면 가만 안 둬. 알았어. 억지로 꾸미는 씩씩한 말해주고 있었어요. 보리가 새끼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네, 옷도 꼭 새 것으로 돌려주러 와야 해. 약속해. 단우가 웃으며 새끼 손가락을 걸었어요. 약속해. 꼬령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볍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족겐, 명이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은 것을 참으려 애쓰는 표정이었어요. 단우와 보리의 손가락 약속이 한없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햇살천 아이들의 순수한 조요, 햇살처럼 빛있음시다. 며칠 뒤 화려한 가마와 호위군들이 줄지어 늘어선 행렬이었습니다. 산골 초가집이 점점 작아지며 멀어져 갔어요. 산 아래에서 보리가 눈물을 훔치며 따라오고 있었어요. 단우야, 약속 잊으면 안 돼. 보리의 외침이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꾹 참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넓은 세상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시루가 낑낑거리며 단우의 품에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새어짐의 아쉬움이 뒤섞였습니다. 행렬은 천천히 한양을 향해 나아갔어요. 한양 궁궐에 도착한 후 이령은 임금인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이태왕은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어요. 이 애비가 얼마 온 딸을 보고 이태영이 단우에 애태웠는지 아느냐.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이령이 단우의 소매를 끌고 와 아버지 앞에 세웠습니다. 아바마마. 이 아이가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옵니다. 임금이 단우를 찬찬히 살폈어요. 처음에는 천민 출신의 꼬마를 궁궐에 두겠다는 말에 임금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곁에 두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아바마마,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옵소서. 임금은 결국 단우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도르래 장치와 물레방아 모형을 선보였어요. 임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정교한 물건을 어린아이가 만들었단 말이냐? 하지만 조정 신하들이 크게 칭찬했어요. 전민 조정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민 출신을 궁궐에 들이는 것은 전례가 없사옵니다. 거센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인분이 쏟아졌어요. 임금이 손을 들어 신하들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눈보라 속에서 공주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다. 제주 등한시하겠느냐? 왕의 목소리에. 어찌 단우알 다물었어요? 신하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단우의 천재적인 제주 앞에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 전폭적인 지지와 이령의 후원이 단우를 감싸 안았습니다. 단우는 왕실 최고의 연구기관인 서은관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촌놈이라고 부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우는 꿋꿋하게 학문에 매진했어요. 밤낮 없이 책을 읽고 연구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점차 단우의 뛰어난 재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둘 단우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단우는 훌륭하게 장성했어요. 조선의 농수차를 발명해냈습니다. 가뭄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그 수차 덕분에 풍년실 맞이할 수 있었어요. 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기록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찌를 듯 높아졌어요. 어린 시절 산골에서 덫을 만들던 소년이 조선 최고의 발명가가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늠름하게 자란 수레 하나를 청년 단우가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수레 위에는 최고급 비단과 정성껏 깎은 나무 비녀가 가득 실려 있었어요. 단우는 가날의 진실을, 새끼손가락을 걸고 했던 그 약속을 말이에요. 시루가 수레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함께 걸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왈가닥 소녀였던 보리가 어느새 아리따운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우를 발견한 보리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달려왔어요. 단우야? 정말 단우 맞아 환하게 웃습니다. 약속했잖아. 꼭 멋진 옷 가지고 온다고. 보리의 눈에 남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졌어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자 가득 실린 다물지 못했어요. 단우가 쑥스럽게 머리를 단우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빌리신 옷값이야. 이자까지 쳐서 보리 때 옷은 무명 쿵쿵 때렸어요. 바보야. 그때 옷은 무명 치마 저고리였는데 이게 뭐야. 하지만 보리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미소가 피어나 있었습니다. 보리야, 나랑 한양으로 가자. 보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과연 늠름해진 단우는 당돌했던 왈가닥 소녀 보리에게 무사히 장가를 갔을까요? 그것은 지켜보는 이들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함께 곶감을 나눠 먹던 사이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산골 초가집에서 피어난 우정은 영원히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전해지며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어린 단우가 낯선 일을 구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에 비록 어린아이지만 쉼 없이 궁리해 쌓은 지혜가 위기의 순간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큰 무기가 되었지요. 지혜와 배움에는 참으로 나이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대가 없이 진심으로 베푼 선의는 도적처럼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 이것이 이야기가 전하는 깊은 울림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정과 순수함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감상과 의견,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포근야담이었습니다.